네, 반갑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0.4%, S&P 500은 마이너스 0.1%, 다우지수는 플러스 0.35% 이렇게 혼조 양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 요소가 좀 있었고, 다우지수는 유가가 이제 70불 아래로 떨어졌죠. 네, 이렇게 되면은 완전 정상화됐다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져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0.3 정도였지만 시간에서 지금 13%대 상승하고 있고요. 샌디스크도 마이너스 2.5% 빠졌었지만 네,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48 정도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건 보합이에요. 0.69. 이 탈 엔비디아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뭐 일단은 뭐 그런 식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이 네, 정규장에서 많이 내렸지만 시간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텔도 마이너스였지만 정규장 시간에서 한 4%대 상승.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뭐 다시 위기를 좀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다. 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됐고, 뭐 삼전이나 닉스 이런 쪽에도 같은 요소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해가지고요. 그 시황 뉴스부터 해서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변했죠? 기술주 약세, 그죠? 기술주 약세에 따른 나스닥, S&P 500은 하락했다. 유가 급락에 다우지수 홀로 상승. 자, 이렇게 보시면 뉴스가 뭐 짧게 나왔네요. 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 압박이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뉴스를 보냈다. 이게 좀 더 보고 이야기하게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유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재개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유지가 됐었던 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효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여행 등 경기 민감 업종이 강세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빅테크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뉴스들 한번 좀 보시면 이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 네, 이제 거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대 급등을 보였다고 되는데 시간 외에서 이 정도 올라갔다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지금 한 12%, 1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과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뉴욕 증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을 계기로 제기됐던 AI 투자 사이클 정점론에서도 재종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네, 주가 떨어진 이유가 펀더멘탈이나 전망이 나빠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더라요? 요건가요? 네, 여기 있다. 자, 이 조금 이따 해드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잠깐만요. 네. 자, 삼성, 하이닉스, 솔림의 역설 16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여기 이 ETF에서 이 숏감마라는 게 등장합니다. 숏감마. 옵션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숏감마. 숏감마는 뭐냐면 이제 하락 시점에서 그 포지션이 더 커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라고 할까요? 그 주가 떨어질 때 이 델타 개념, 이게 감마라는 게 델타의 델타,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 델타는 변동성이고요. 이 변동성의 변동성을 감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까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 숏 감마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감마 값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커질 때, 이게 델타가 변동성이잖아요. 이 변동성의 변동성인 감마가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 변동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 보통 1 정도의 변동성을 가진 것이 이 숏감마가 돼버리게 되면은 1이 아니라 1보다 더 큰
그 변동성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게 이게 숏감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숏감마. 이런 거는 옵션에서 나오는 그 용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옵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걸 또 합성해 가지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네, 어려운 이름의 네, 영어로 돼 있어요. 샬라샬라 하는 네, 옵션 전략들이 있는데 옵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숏감마라는 네, 부분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됐어요. 이 숏감마는 잘못 치면은 엿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무섭긴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 내용이 나와 있나요? 네, 그죠? 숏감마는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파는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옵션 시장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 레버리지 ETF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 1억 원으로 2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면 ETF는 실제 투자금보다 2배 많은 2억 원 규모의 주식이나 선물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 왜? 2배가 뜨니까요. 근데 지금 레버리지 구성 상품을 보게 되시면 개별 주식 선물을 가지고 운영하죠. 네, 그 다음에 기초자산하고 플러스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에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운영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어쨌건, 네, 이 기초자산이 상승하게 되면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사야 되고요. 반대로 하락하면 보유 물량을 더 많이 줄여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을 키우고 하락장에서 낙폭을 확대하는 구조. 즉, 이 숏감마라는 것은 변동성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죠. 자, 이번엔 그런 얘기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 하락으로 순 자산이 줄어들 경우에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 자산에 대한 노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ETF의 자산이 감소하죠. 그러면 보유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데 이 보유 규모 축소가 2배로 나타나는 추가 매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 쪽에서 물량이 한번 터졌어. 그러면은 이 레버리지 쪽에 의한 주가 하락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실물에서 매도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레버리지 쪽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레버리지가 실질적으로 현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크게 키워주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상당히 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었다. 이 지수까지 네, 쥐고 흔들 정도의 움직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왜? ETF, 자, 레버리지로 갖다가 땡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를 못 했었는데, 야, 2배짜리 나오니까 땡큐베리 망치하다 해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레버리지를 막 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또 뭘 한다? 네, 2배로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거고, 팔아버린다라고 한다면 무지막지하게 매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변동성이 증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삼전 닉스의 변동성이 곧 지수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얘네들의 변동성을 막아주려면 다른 종목들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죠. 왜냐면 삼전 닉스 둘이만 지금 시장이 50%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락을 했어. 그럼 다른 애들이 다 올라가도 네, 그 부분들을 겨우 상쇄할까 말까인데 삼전 닉스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압박을 받아요. 근데 다른 종목이라고 급등을 할 수 있을까요? 삼전 닉스만 떨어지고 다른 종목은 급등한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뭔가 수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늘 강조해 왔었던 거 있죠. 가중 평균 방식을 없애라. 네. 모든 종목에 1이라는 걸 부여해 가지고 네, 그냥 공평하게 해라.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이 왜곡이 또 되죠. 네. 잡주가 올라가 버리면 시장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것도 문제기는 해요. 네. 아, 참 어렵습니다. 그죠? 경제라는 게 원래 좀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위 난이도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 ETF를 만든 것은 좀 잘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모르죠. 또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가 되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뭐 적어도 한 2년 전 같은 경우라면은 이 레버리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네. 문제는 없이 그냥 그렇게 됐을 건데, 야, 이거 좀 욕심이었겠죠? 네. 이거 만든 사람의 욕심이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네. 흔들림이 좀 있는 구간에서 흔들어 대니까 좀 더 크게 떨어졌고, 그 원인을 이제 ETF, 레버리지 ETF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디서 넘어왔냐면 이 빅테크 전반이 약세를 보였고 이제 이런 형태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을 계기로 나왔었던 부분들이었다. 이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시간 외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네, 3분기 매출 46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5달러를 기록했다. 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매출 351억 달러, 그 다음에 EPS 20.39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닝 시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분기 3전이나 이런 실적들이 괜찮게 나올 거라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소들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은 490에서 51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월가 전망치인 432억 달러를 크게 웃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얼마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제 기대 요소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겠죠. 위축되어 있다가 빵 터질 때는 용수철이 눌려 있다가 튀어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마이크론이 엔트로피하고 전략적 공급 계약 체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마이크론이 이제 3위잖아요. 네, 3등 기업. 1등, 2등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니까 야, 마이크론 3등이 올라가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지?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좋은 소식들 하나씩 봅시다. 네. SK 하이닉스가 다음 달 10일이죠. 네,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최대 45조 원에 달하는 ADR을 발행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고, 그래서 45조 원을 땡겨오게 되는데 45조 원을 땡겨오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상치는 그 정도다. 네. 그래서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청주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네. 기계 장치 및 건설 및 시설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서 네. 시설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죠. 좋은 생각이에요. 네, 하이닉스가 예전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네, 삼전이 빵빵 투자할 때 하이닉스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털 줄 알았으면 하이닉스도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물론, 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투자하면은, 네, 신이죠. 네, 신이고, 그렇게 되면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투자했는데 안 되면은 엿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리스크를 안고서 진행하는 거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외 주식을 발행을 해서 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요거 하나가 SK하이닉스의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죠. 약 90조 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80조라고 나오나요? 자, 3년간 약 8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요 이슈가 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3년 동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3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성과금 총액은 139조 원. 네. 뭐 특별성과금을 매일매일 특별 배당이 아니군요. 특별성과금. 그러니까 직원들에 나눠주는 거.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주식 규모가 84조 원 안팎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주려고 자사주를 매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자사주 매입은 일단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호재가 되는데 보너스로 나눠주게 되면은 물론 이게 보호예수가 들어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던지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그죠?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성과금용이다. 즉 물량을 받고 성과금을 주식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받는 즉시 3분의 1은 매도할 수 있지만 향후 2년 동안은 분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당장 시장에 큰 물량이 풀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3분의 1 정도씩은 풀릴 수가 있다. 왜냐면 보너스를 받은 걸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이 자사주 그냥 받아놓은 거 있잖아. 이 직원들 자사주 받아놓은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자사주 갖고 있었던 분들은 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본 적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이제 탈 엔비디아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 있어요. 탈 엔비디아. 엔비디아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 제가 이거 예전에 얘기해 드렸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 것이다. 네. 지금 오픈 AI가 자체 칩 할라페뇨를 공개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TPU하고 견줄 만한 성능이다. 엔비디아의 블랙웰과도 견줄 만한 성능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했다. 브로드컴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들어가는 HBM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 걸 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칩은 네, TSMC가 생산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공급한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한다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체 칩으로 가게 되면 일단 우리는 뭐 좋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급 요소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 의한 그런 반도체 왕국이 점점 줄어든다. 제가 말씀드렸죠? AI 시장 점점 커지지만 AI 시장 점유율은 엔비디아 쪽에서의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어차피 시작에 불과한 부분이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뭐가 되냐면 평준화의 포지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물량이 많이 풀리는 시점이 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뭐 큰 변화나 이슈가 생기게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점점점 탈 엔비디아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현재 구글, 네, 구글 TPU가 지금 가장 성능 좋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픈 AI나 네,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뭐 상장하고 나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구글하고 브로드컴, 네, AMD, 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가장 네, 미국 쪽에서 빅테크 쪽에서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 대한 투자 어떤 기대 요소보다는 네, 이렇게 조금 시각을 돌려서 구글이나 또는 이렇게 네, 브로드컴, AMD 이런 쪽으로 조금 상황을 바꿔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 요것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술 쪽에서는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이슈가 좋은데요. 네, 괜찮아요. 오늘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 딱 한 가지만 봅시다. 역대급 폭락장이 와서 강제 청산이 됐고요. 비명이 터진 날.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폭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날에도 개미들이 또다시 빚을 냈다. 자,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가지고 크게 흔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연결된 내용이 있지만 레버리지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 B2 관련 검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행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신용융자 증거비율, 담보비율 강화. 현행 보증금을 40%에서
담보 비율 140%에서 상향 조정. 여기서 더 상향하겠다. 보증금률은 40%, 담보 비율은 140%였는데 이걸 뭐 150%나 160% 올린다 라고 한다면 오호, 애매모호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더 많이 나올 텐데 요거는 지금 애매할 것 같은데, 네. 신용에서 미수,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 미수거래 관련 자기자본 보증금률 등 관련 규정 신설하겠다.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오겠네요. 네. 어쨌든, 네. 근데, 이거에 빚이 나오기 전에, 빚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 되니까, 그제서야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글쎄요. 신용융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미수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폭락하니까 증거금이 필요하니까 돈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내고 잘 빠져나오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달콤한 맛에 속아서 자꾸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파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게 건강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몇 번씩 하잖아요. 네, 몇 번씩. 그러니까 내가 원금이 한 5천인데 실제로 레버리지를 돌리고 하다 보면 이게 따따블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묶고 더블로 가는 거니까요. 네, 묶고 더블로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원금에 15억, 20억씩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 빚이에요. 다 빚이고 지금은 올라갈 때는 좋아 보이지만 떨어질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순식간에 원금 날아가고 빚까지 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급락이 나와도 바로바로 이런 B2가 들어와서 받아주니까 유지가 되는데 급락 이후에 한 번 더 급락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장은 분명히 오거든요. 그 장이 오기 전에 나는 팔 수 있어 라고 자신하시면 상관없겠지만 그 급락을 맞아버리게 돼버리면 네, 순식간에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B2죠. 그래서 감당 못할 수준으로 자꾸 하시는 거 좋지 않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B2 풍선 효과 이거 빵 터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특정 종목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다가 또 그만큼 빵빵한 레버리지를 사용했는데 이걸 다시 삼전 또는 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에다가 또 갖다 집어넣으면은 레버리지로 엄청 키운 걸 또 다시 레버리지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그냥 20% 30% 변동성 나와버리면은 하루 만에도 털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이거 한다는 것도 참 이것도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진짜로 그 지방선거라는 이거 끝나고 나서 그때서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실드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는데 좀 너무하네요. 그죠? 네, 조금 네. 이런 리스크는 미리미리 사전에 제거하고 방어하고 했어야죠. 그리고 경고딱지 없앤 거 그게 가장 큰 걸 거예요. 네. 대형주들 경고딱지 없애가지고 주가 급등하는데 막아버릴 이유가 그게 없잖아요. 경고딱지를 없애는 순간 뭐가 안 돼요? 경고가 없으니까 신용이 계속 들어올 수 있잖아요.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딱지가 붙으면 신용 미수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수급의 통제가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그렇다는 거. 자, 아무튼 일단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슈가 오늘 하루를 꽉 채웠네요. 네, 꽉 채워서 시간에서 지금 야간 선물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 선물도 한 5%쯤 올라서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삼전 닉스를 비롯한 전체적인 종목이 상승할 때 다른 종목도 같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쏠림이 나와서 다른 것들은 잘 못 가고 삼전 닉스만 갈 것이냐, 요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올라간 유지 폭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것이냐 아니면은 이때가 기회다 해서 팔아먹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라면 뭐 당장 올라갈 때 팔고 싶은 생각들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시황 진행하고요.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